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위암 항암제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대표 한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암 환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위암의 항암제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우리가 5-플루우라실이라든가 독소루비신, 빨간 약이라 불리죠. 아드리아마이신 같은 말이고, 미토마이신, 시스플라틴 같은 전동적 항암제 등이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파크리탁셀이라든가 도세탁셀, 리노테칸, 또 젤로다라고 불리는 이제 카페시타민, 또 옥살리플라틴, 에스원 같은 이런 항암제들도 효과적인 걸로 보고되고 있고요. 또 허세팅 같은 이제 표적 치료제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항암제, 특히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독성이 같이 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위암 환우들이 많이 복용하고 계신 젤로다 같은 걸 보면 이게 빨리 분열하는 암세포를 공격하다 보니까 역시 빨리 분열하는 골수라든가 소화관 점막을 같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독성이 발현해서 주로 설사라든가 이제 우리가 가벼운 입술주의 통증이라든가 입술이 붉게 변한다든가 붓는다든가 또 구내염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구역구토 같은 게 발생을 하고 손이나 발이 또 통증이 있거나 붓거나 우리가 홍반이 이제 생기는 후추족 증후군, 또 골수독성으로 백혈구 감소나 호중구 감소가 발생하는데 이런 호중구가 감소하면 감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발열이 되는데 38도 이상의 발열이 된다든가 감염의 어떤 신호가 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잦아지거나 힘든 경우에 감염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젤로다를 이제 잠깐 멈추고 빨리 의사를 보러 오라고 병원에서 많이 가이드를 듣게 되죠. 이것처럼 이제 우리가 항암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이제 부작용을 완화하는 치료를 보통 암보조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암보조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암 환자분들이 이런 항암 치료 같은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을 좀 줄여주는, 그래서 마음이나 몸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항암 치료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의료행위를 보통 암보조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의료행위니까 이제 당연히 의과 치료 이외에 근거 있는 한방치료, 한약 같은 게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항암 같은 암 치료가 제대로 치료되려면 항암 치료만 가서는 안 되고요. 얘의 부작용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 보조요법이 바퀴의 바퀴처럼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암 치료가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정된 치료 안에 이걸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보조요법이 상당히 중요하죠. 만약에 이것이 충분하게 효과가 없다면 고통만을 주는 치료가 되기 때문에 고통을 줄여주면서 할 수 있는 이 암보조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제 환자의 전신 상태가 많이 이제 항암 중에 힘들어지고 너무 몸 상태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항암을 쉬고 좀 줄이고 용량을 줄이고 또 못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몸은 그때마다 조금씩은 좋아지겠지만 결국은 항암 효능이 별로 좋아지지 않아서 중지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과적인 치료만으로 모든 항암 부작용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강의가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방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암 중에 만약 호중 감소가 해결이 잘 안 되거나 식욕부진이 너무 심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의과에서 잘 안 된다면 항암을 쉬거나 줄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만약 이런 경우에 만약 우리가 호중 감소증이나 식욕부진, 어떤 설사 이런 증상들을 완화하는 한약이 있다면 의과 치료를 보조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한약이 암 치료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도움이 된다는 것이 당연히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연구들이 사실은 국내 의과 쪽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대에서는 일단 한약을 안 배우고 있고 또 법적으로 한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님들은 한약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모든 의대에서 한약을 의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566시간을 배우고 있고, 또 모든 의사들이 법적으로 한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0년 전국의 암치료병원 124곳에 일본의 암치료병원에 근무하는 900명을 통계를 했을 때 92.4%의 의사들이 한약을 쓴 경험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님들한테 직접 양약과 한약을 같이 쓰는 의사님들이죠. 이 의사님들한테 한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기대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전혀 기대가 안 된다는 게 0%, 100%가 많이 기대가 된다는 걸 등을 봤을 때 가장 높게 평가라고 했는 게 바로 항암의 부작용 개선의 효과가 최대한 우리가 효과가 있다라고 부르는 게 한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의사들은 한약을 이제 쓴 지가 한 40년이 넘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양약에 없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약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안타깝게 우리나라 의사들은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하는 것들은. 그래서 모르면 하지 말라고 가이드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현재 병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안타까운 겁니다. 이 논문은 오늘 제가 이제 위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완화한 대표 한약이라고 하는 약은 바로 십전대보탕이라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십전대보탕이라는 약은요. 이 약은 사실 위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외과팀에서 여러 의사님들이 연합해서 한 논문인데 2013년에 일본 외과 연구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입니다. 우리가 목적은 십전대보탕은 당연히 보약입니다. 피로, 건태나 식욕부진, 빈혈에 많이 사용됐었는데 재발사 위험의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이 십전대보탕을 썼더니 많이 개선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암 중에 실제로 항암제, 여러 항암제가 있는데 제가 아까 소개드렸죠. 이 항암제별로 과연 십전대보탕을 썼을 때 훨씬 부작용을 완화하고 훨씬 그냥 의과 치료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지를 연구를 해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십전대바탕은 식욕부진이 많이 올 수 있는 항암제들의 여러 증내, 또 혈액독성이 나타난 증내, 이런 경우에서 이런 등급의 감소, 즉 부작용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가 한 63.7% 정도 됐고, 또 우리가 식욕부진, 권태감 등의 어떠한 증내에선 한 70% 정도에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코하마 시립대학 외과팀에서는 이 십전대보탕은 항암 치료의 부작용에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위암 치료가 여러 가지 항암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부작용이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끝까지 못 받는다면 완수율이 상당히 낮은 게, 현재 의과 치료만으로는 상당히 완수율이 낮은 게 현실이라고 일본의 의사들은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면 이 항암제 투여를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어서 당연히 치료 형성이 향상될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십전대바탕이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동안 일본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진행성 위암, 보통 3, 4기 위암을 얘기하죠. 또 재발된 위암에 이 항암을 치료를 했을 때 십전대바탕을 약 31례를 대상으로 했고요. 남성이 25명, 여성이 6명, 평균 연령은 한 66.4세 정도 됐고, 이런 진행형 위암이나 재발 위암의 진단 후에 항암 치료를 시행하면서 십전대보탕을 처방한 내가 31례를 대상으로 하였고, 우리 십전대보탕의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했을 때 2등급 이상의 혈액 독성이나 비혈액 독성이 나타났을 때 십전대보탕을 처방, 즉 독성이 발생하고 나서 십전대보탕을 투여한 내가 한 25례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혈액 독성이 한 17건이 나왔고 비혈액 독성이 10건인 항암 중에 발생한 이 독성에 십전대보탕을 썼더니 좋아졌느냐, 이걸 이제 분석하는 거고, 또한 5례는 처음부터 이 항암제와 함께 십전대보탕 함께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례가 5례였는데 이걸 한번 비교해 본 거죠. 우리가 십전대보탕과 이제 투여했을 때 투여했던 약은 흔하게 위암에 아까 말씀드렸던 항암제들입니다. 뭐 TS1이라든가 이걸 단독한 게 13례였고 TS1 항암제와 시스프라틴이라고 불리는 항암제 같이 쓴 걸 4례, 또 도세탁셀, 우리가 도세탁셀이나 이 시스프라틴과 함께 쓰고 TS1 같이 썼을 때 1례, 또 탁솔이라고 불리는 파크리탁셀과 시스프라틴은 같이 썼던 경우 1례,
또 시스플라틴과 이리노테칸이라는 항암을 같이 썼을 때 한내,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약을 액기스화해서 많이 투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루에 7.5g, 3회를 분할 투여했고요. 2등급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십전대어탕을 투여했을 때 이게 개선이 되는지를 봤고, 등급은 우리가 CTCA라는 이제 우리가 부작용에 대한 등급 측도를 봤는데, 이건 뭐냐 하면 국립암연구소, 미국의 국립암연구소가 제정한 건데요. 부작용에 대해서 이상받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혈 같은 경우는 등급 1단계면 정상 수치가 한 13에서 17 남성의 여성은 10에 16이라면 그보다 좀 그 아래로 한 10까지 왔을 때부터 2등급, 2등급은 한 10에서 8 정도 혈색소, 이제 빈혈이 온 거죠. 3등급은 팔리안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수혈이 필요한 정도라고 얘기하고, 호중후 감소증은 뭐 정상치 한 1800에서 한 7000 정도인데, 그 아래로 1500까지 떨어졌을 때 1등급이라 하고, 2등급은 1500에서 1000, 3등급은 1000에서 500 사이를 보통 호중후 증강주사를 보통 맞게 되죠. 보통 500 아래를 4등급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2등급 이상을 보통 이제 독성이 항암제에 발생했다라고 얘기하고요.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경우도 정상이 한 13만에서 40만 정도인데, 요 수치에서 한 7만 5천까지 떨어진 거를, 요 아래 떨어진 경우를 1등급, 2등급은 한 7만 5천에서 5만 정도, 3등급은 한 5만에서 2만 5천, 4등급은 한 2만 5천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의 어떤 기준이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일반 이제 혈액독성 이외에 피로라든가 식욕부진에는, 예를 들어서 피로는 1등급은 휴식으로 보통 해소되는 피로고, 2등급은 휴식으로 해소되지 않는 피로를 보통 얘기합니다. 일상생활은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약간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고, 3등급은 좀 심한 겁니다. 휴식으로 피로가 완화도 안 되고 스스로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경우를 3등급을 하고요. 식욕부진도 아마도 흔하게 발생하는데, 식욕 습관에 변화가 없는 식욕 상실을 보통 1등급, 2등급은 현저하게 체중 감소가 되거나 영양 실조가 없이 일단 먹는 섭취량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 일단 영양제가 좀 들어가야 되는 경우고요. 3등급은 상당한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 영양 실조도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영양 주사를 보통 맞거나 이런 공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등급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상은 보통은 일단 독성이 항암제로 발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아시고 이제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 자, 십전대어탕을 투여했을 때 혈액 독성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백혈구 감소나 호중후 감소의 독성은 보통 한 17내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11내, 64.7%에서 십전대부터 일단은 등급의 저하가 일단 보였고요. 일단은 이런 경우에 십전대부탕을 썼을 때 등급의 저하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십전대부탕을 썼더니 백혈구 감소나 호중후 감소에 우리가 독성이 줄었다는 겁니다. 유했고, 보통 그래서 십전대어탕 같은 경우는 골수 보호 한약으로 많이 저희 쪽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보통 탁소를 쓴 경우에는 3례 중에 3례가 모두 백혈구 감소나 호중 감소 모두 유했고요. TS1과 우리 이리노테칸, UFT 같은 경우는 역시 유했던 증례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빈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십전대부탕 유효하다라는 보고들이 많았는데, 이번 논문에서는 생각보다 크게 유효하진 않았고요. 다만 항암제를 감량한 사례는 없었다는 또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표입니다. 17내를 써봤는데, TS1, 여러분이 현재 만약에 TS1 같은 항암을 쓰고 있다면, 먹는 항암제죠. 십전대어탕 같은 거를 많이 활용해 보십시오. 많이 도움이 되시고요. 백혈 감소에 유의성이 있었던 경우가 한 4건 정도 있었고요. 또 시스플라틴하고 함께 쓴 경우도 한 2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11내, 17내 중에 11내니까 한 64.1%에서 혈액 독성의 등급의 저하, 즉 유효성, 독성의 완화가 있었고 유효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이 의사들의 고찰을 보면 이런 혈액 독성의 일단 기본적으로 호중후 감소나 백혈 감소는 이게 떨어지면 일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막 발열되고 하면은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방을 해주시면 좋겠죠. 십전대어탕은 대표적으로 백혈 감소나 호중후 감소가 떨어졌을 때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또 예방해주는 대표적인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암에 투여해서 우리가 이 백혈구 저하가 되는데, 이걸 예방할 때 십전대어탕이 상당히
유효하다. 양방이 사실 생각보다 예방약이 없는데 한방 보약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있는 여러 신규 항암제도 이런 유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빈혈에는 좀 효과가 좀 떨어졌습니다. 라는 보고입니다. 또 혈액 독성 이외에 비혈액 독성에 이제 설사라든가 권태감, 식사부진이, 즉 식욕부진이 일반적으로 한 14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 14 십전대부탕을 투여했더니 한 7례, 약 70%에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탁솔, 이제 파크리탁셀, 시스플라틴과 이리노테칸 같이 쓴 거, TS1과 도세탁셀, 시스플라틴, TS1을 쓴 각 1례에서 유효했고요. TS1 단독으로는 4례 중 2례, 한 50%에서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또 TS1과 시스플라틴을 쓴 2례는 1례, 역시 50%에서 식욕부진에 유효했습니다. 또한 이런 부작용 때문에 항암제를 줄이거나 휴약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게 표이고요. 그래서 이런 TS1, 아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죠. 이런 것들의 유효율이 약 70%까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인 이런 항암제 독성을 완화하는데 십전다바탕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의사들의 고찰을 보면 이런 비혈액 독성에 특히 전신권태, 몸이 피로하거나 식욕부진, 원래 십전대보탕은 보약입니다. 그래서 피로하거나 식욕부진의 개선 효과를 많이 보이고요. 실제로 제가 처방을 환우들한테 쓰면 원장님 이 약을 먹으니 왜 이렇게 식욕이 돌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욕부진이 심할 때 한번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항암제 투여에 의한 전신권태감이나 식욕부진 오심구토에도 십전대보탕이 많이 효과적으로 한다라는 예방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고요. 이런 비혈액 독성에 대해서 십전대보탕은 효과적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적용할 때 십전대보탕은 약간 소화력에 좀 도움이 있으실 때 쓰시는 게 훨씬 좀 도움이 되고요. 약간 설사를 안 하실 때 쓰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은 이제 항암제와 십전대보탕 동시에 투여한 경우, 아까는 이제 독성이 나타났을 때 십전대보탕을 많이 투여한 경우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이제 통합암센터에서 많이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설명을 환자들한테 해서 이 항암할 때 미리 초기부터 잘 쓰십시오라고 하는 분들은 그 말을 잘 듣고 하시는데 TS1의 2례, 탁솔의 2례, 3례 이런 경우는 항암 시작할 때 십전대보탕을 시작했는데 2등급 이상의 유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상당히 그레이드 1만 나왔다는 거니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 혹시 항암 효과가 없어서 항암을 변경한 후에도 십전대보탕을 계속 투여했는데 14례 중에 6례에서 2등급 이상의 유해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유해 현상이 없었던 거는 일단 파크리탁셀을 올리는 탁솔의 6례에서 또 TS1과 시스플라틴의 1례, 또 시스플라틴과 이리노테칸의 4례, 시스플라틴과 탁솔의 1례, TS1과 이리노테칸의 1례에서 모든 례에서 우리가 유해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런 항암의 어떤 변경에 십전대부탕을 계속 투여했을 때 전체적으로 유해 현상이 없었던 게 탁솔을 썼을 때 3례, 우리노테칸과 우리가 시스플라틴을 같은 경우 1례에서 전체적으로 그레이드 2 정도의 식욕부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고찰은 처음 항암을 시작함과 동시에 십전대보탕 투여하면 부작용이 억제된다는 것이 이제 시사된 것이고요. 특히 이제 오늘 한 위암 말고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에서도 십전대보탕 항암제에 대한 효과가 보시는 대로 근거가 잡혀 있습니다. 보고되어 있고요. 항암제 치료의 부정에 대해서 암종에 관계없이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된다라고 일본의 의사들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난소암에 우리 파크리탁셀과 카보폴라틴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이 파크리탁셀 부작용이 특히 십전대보탕 효과가 높다라는 것이 시사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3주기에 이제 파크리탁셀 진행성 또는 재발성 위암의 항암제 치료를 처음부터 위암에 잘 안 쓰고 이제 많이 항암이 안 들을 때 이제 바꿔가며 쓸 때 이제 파크리탁셀을 쓴다는 얘긴데요. 재발되거나 진행된 위암에 이제 파크리탁셀을 쓸 텐데 이런 경우 2등급 이상의 부작용에 설사나 변비, 하지 저림, 빈혈에 각각 한 7.7%, 백혈 감소, 호중 감소가 23.1%의 이제 부작용이 이 파크리탁셀이 보고됐는데 십전대보탕을 투여했을 때 2등급 이상의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전대부탕은 바로 이 파클리탁셀의 부작용, 즉 탁솔이라고 불리는 파클리탁셀 부작용의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위암, 항암 부작용의 억제를 할 이 부작용을 억제하는 대표 한약인 십전대부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십전대부탕은 아까 지금 보신 대로 위암뿐만 아니라 난소암, 대장암, 다양한 암의 항암제 부작용을 우리가 완화하는 대표적인 항암이라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이 통합암치료학교 할 때 계속적으로 관련된 근거와 논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임상에서 안타까운 것은 대학병원에서 절대 한약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소식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 환우분들을 설득하는데 참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대에서는 한약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이 그냥 맹목적으로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그런 오해를 그동안 하셨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이런 한약이 사실은 전통 한약이어서 우리가 근거가 없었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일본에는 40년 동안 또 중국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한약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 논문이 이미 나와 있고 다만 이것이 의대에서 강의가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근거 있는 치료는 항암제의 부작용을 완화해서 많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위암의 한약 부작용을 억제하는 대표 한약인 십전대부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이 한약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강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알찬 강의로 여러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